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 영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사적의 수군성의 축조 방식 등이 잘 보존돼 있어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사적으로 승격했는데요. 남구청은 앞으로 이 사적을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외환강 역사문화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조선 전기, 외세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수군의 성곽,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이 성곽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으로 승격된 건 울산시 기념물로 지정된 지 27년 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사적의 보존 상태가 뛰어나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활용된 점과 성곽 시설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조선 전기 수군성의 축조 방식과 구조를 연구하는 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앞으로 사적을 역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사적 주변의 폐가와 국가유산 관리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실내와 실외 전시관과 함께 사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설치합니다. 우선 종합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유적 정비와 활용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교육 사업과 야간 컨텐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리봉수대와 외양강의 역사 자원도 발굴해 외양강 역사문화권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조선시대 수군성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앞으로 국비를 통해 정비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게 돼 울산 남구의 대표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의회 제249회 임시회가 오늘 오전 10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선자를 가리지 못해 공석으로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선출과 함께 의원들의 후반기 소속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 의안인 의회운영위원장은 후보로 등록한 방인섭, 공진혁 두 의원을 놓고 선거를 통해 가려질 예정입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울산시의회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논평을 내고 울산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논평에서 시민연대는 임시회 개최를 계기로 각종 조례안 심의와 현안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앞서 당내 갈등으로 의회가 멈춰 있었던 만큼 대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특별위원회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민생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매월 두 번째 일요일에 전 당원이 참여하는 쓰레기 줍기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는 거리 정책 제안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가계 부채와 소상공인 119 사업을 진행하는 등 민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삼성전자와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산업강국, 함께하는 제조혁신 2.0 캠페인에 자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매일경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기업의 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스마트 공장 지원 현장과 산업별 주축인 기술 인력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대한민국 성장에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미래 제조업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갑자기 울산에 비가 쏟아지면서 울산 지역 곳곳에서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12엔 신호기 고장 38건과 침수 22건, 정전 2건 등 6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엔 도로 침수 7건, 차량 침수 5건 등 1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울산기상대 기준 어제 오후 2시쯤부터 울산에 12.3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오후 2시 40분 울산 동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1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 해제됐습니다.
울산시는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울산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연간 교통사고 5건 이상, 1km당 17건 이상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울산 KBS 방송국 앞과 남구 도찔로 부산은행 앞, 오지벌 사거리, 병영 5거리, 신답 사거리, 신상안교 교차로, 그리고 호계로 등 7곳입니다. 특히 울산 KBS 방송국 앞 횡단보도는 기존의 도로를 2번에 나눠 건너야 하는 스태거드 횡단보도를 일자형 횡단보도로 변경하고 남구 도찔로 부산은행 앞 교차로에는 횡단보도를 신설합니다. 울산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자로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5% 이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돼도 각각 최소 1%씩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또한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의 최대 인센티브는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자재는 1.2%가 부여되는 등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됩니다. 한편 울산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개소에 달합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울산역사연구소가 1962년 공업센터 지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남구 삼산동과 황성동의 변화상을 담은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실제로 세 개의 봉우리로 있던 삼산을 비롯해 논밭과 갈대밭, 염전 등으로 이루어졌던 삼산동 일대와 어촌으로 많은 주민이 살았던 황성동 일대를 중심으로 일제시대와 공단 개발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각종 자료를 통해 재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구술로 전해져 오던 태화강 지류 정동강과 최초의 울산 비행장의 정확한 위치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울산연구원 홈페이지 울산학 연구보고서 항목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서희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교육부에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1년간 많은 개선책이 논의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선 이직이나 빠른 퇴직을 원하는 교사가 올해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나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희초 교사가 순직한 지 어느덧 1년. 그동안 교권보호 5법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마련됐는데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알 수 있는 울산교직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교직원 실태조사 결과 정년까지 교직에 재직하길 원하는 울산 지역 교사는 지난 2022년 60.4%, 2년 만인 올해는 48.1%로 크게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교사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 빠른 퇴직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직을 고려한 적 있는 교사는 지난 2022년 24.5%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0% 가까이 되는 교사가 이직을 고려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직을 고려한 이유로는 대부분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적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도 이직 고려 이유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서희초 교사 순직 이후 1년 동안 각종 교권 보호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현장 교사들은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딱 당했을 때 떠나고 싶다. 그냥 무조건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고요. 정부 정책에 이렇게 회의를 느끼는 교사들. 예.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법 개정을 비롯해 교육부가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화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그룹들의 비율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갑자기 급증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에 정말 힘겨움을 많이 느낍니다. 서희초 교사 순직 이후에도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을 떠나는 교사들은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항만공사의 차기 사장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현 김재균 사장의 임기가 이번 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어제부터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사장 후보 지원서를 접수하고 이후 과정을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7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말라리아 환자는 올 들어 7월 27일까지 총 374명이 발생해 전년 동기 410명 대비 16.9%가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은 총 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모두 위험지역 복무 군인과 해외여행으로 감염된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시는 경기, 강원도 등 위험지역 여행객은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기노 착용과 기피제 사용, 취침 시 모기장을 적극 활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관련 구급 출동 횟수가 총 28회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발생 유형으로는 열탈진이 전체의 46.4%인 13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과 열경련이 각 6명, 열실신 3명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50% 이상이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나타나 노년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 현대고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제23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대고는 대한축구협회 주최로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경남 창녕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참가해 결승에서 광양여고를 2대1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개인상에선 이마리 선수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고 결승전에서 헤딩골을 넣은 원주은 선수는 5골로 득점상을, 전누리 선수는 골키퍼상을 받았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가 지난 7일 밤 10시 59분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운전자 A씨를 어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북구 화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도주 중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A씨를 뒤쫓았지만 현장에서 붙잡지 못한 채 차적 조회를 한 상태였으며 A씨는 어제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낙찰가율과 경매 진행 건수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 대비 0.01% 하락했고 아파트 낙찰가율은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80건으로 전달의 61건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와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어제 위기징후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기징후 지역은 위기징후 단계가 주의 또는 심각으로 결정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말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은행은 울산중기청이 추천하는 위기징후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북구 오치골공원의 생태수로가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주민 휴식처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운영 첫 주말인 지난 3일과 4일에 하루 160명 이상의 방문객이 생태수로를 찾아 시원한 휴식을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올해 오치골공원 생태수로를 포함해 총 11개의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장은 오는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